당연히 뭐 말과 경주하면 저희가 지죠. 이제 AI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요즘에 매스컴이나 미디어에 그런 얘기가 많죠. 이제 사람은 이제 끝났다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AI랑 경쟁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AI는 사실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 아니라 저는 이제 뭐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평가절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해낼 수 있지만 도구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이렇게 이렇게 야생마를 길들이듯이 이걸 잘 길들여서 그것을 우리가 타면 그 말의 속도가 우리의 속도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 속도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더 이렇게 옳은 곳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AI 다 쓰시죠? 네. 안 쓰시나요? 쓰시죠? 네. AI를 쓰는데 이제 크게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AI들을 이제 그냥 알기 쉽게 분류해 놓은 내용인데요. 처음에 이제 AI가 오픈 AI, 챗 GPT 이런 게 나오면서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언어 모델, LML이라고 하죠. 언어 모델, 이렇게 뭐 물어보면 답해주는 단계의 AI가 처음에 나왔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단계가 발전해서 생성형 AI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뭔가 물어보고 답해주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뭔가를 만들어주는 뭐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뭐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뭐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뭔가를 디자인을 해주기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생성해내는 AI로 발전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에이전틱 AI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1월 정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새로운 건데 에이전틱 AI는 뭐냐면 이제는 AI들이 뭔가 이렇게 시키는 거를 만들고 대답해주는 거에서 이제 스스로 뭔가를 업무를 수행하는 이제 이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방향과 뭔가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그거에 대한 거를 실제로 수행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AI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큰 카테고리 안에서 AI라고 이렇게 딱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떤 AI를 써야 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때 뭘 써야 되는지가 다 섞여버리면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고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고 그게 그거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하냐에 따라서 이게 1, 2, 3번이 발전에 의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전한 거기는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1번도 쓰고 있고 2번도 쓰고 있고 3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어 모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언어 모델을 계속 쓰시는 게 좋고요. 또 생성형 AI,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위해서는 그걸 쓰면 되고 이게 세 가지 완전 다른 건 아니지만 다른 툴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어떤 업무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를 이렇게 좀 쓰셔야 되기 때문에 골라야 되기 때문에 툴이 워낙 많이 나와서 이런 개념을 좀 이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물론 꼭 그런 거는 아닌데 뭐 이제 언어 모델에 들어가는 것이 주로 이제 챗GPT나 뭐 클로드나 잼미나이, 코파일럿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챗GPT나 클로드나 이런 것들이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AI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만 처음에 시작에 나올 때는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고요. 이제 생성형 AI 이제 뭐 이미지나 영상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상을 만들고 싶다, 그럼 뭐 소라나 런어웨이나 피카나 헤이젠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만들면 되겠죠.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언어 모델을 쓰려고 하면은 잘 안 되는 거죠. 네, 좀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에이전틱 AI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에이전틱 AI는 좀 스킬이 좀 필요하십니다. 여러 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클로드 AI를 쓰는데 나중에 좀 잠깐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이제 계속 발전을 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빠르게 발전하고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공포에 쌓인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곤 합니다. AI의 발전이 과연 끝이 없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전쟁이도 아니고 뭐 제가 무슨 모든 어떤 AI 업계를 다 왕라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그냥 리서치하고 이렇게 발전하는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게 끝없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속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지금까지 팍
여기서 또 계속 팍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 제가 틀렸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피지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AI가 돌아가려면 그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돌리기 위한 하드웨어, 실질적인 뭐 메모리라든가 뭐 GPU라든가 뭐 이런 게 필요해요. 데이터 센터를 짓고 피지컬한 뭔가가 있어야 AI를 실제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은 그 피지컬이 이 소프트웨어 발전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SK 하이닉스나 뭐 이런 지금 요즘 반도체 좋잖아요. 막 팍팍 주식 올라가고 막. 이게 왜 그러냐면 메모리나 이런 피지컬 그런 반도체들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이거를 주문을 계속 넣고 이거를 계속 생산해 내는데 AI의 발전 속도를 실제 이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그 속도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에 계속 돈을 때려 붓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갔을 때 들은 얘기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모든 반도체의 그 뭐죠 이렇게 판매가 이미 주문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지금 새로 추가로 반도체를 사기 위해서는 내후년까지 기다려야 가능하다고 해요. 그 정도로 지금 물량이 이렇게 딸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일론 머스크나 뭐 이런 사람들도 반도체 공장 직접 짓겠다, 못 기다리겠다 이거죠. 우리가 더 빨리 발전해야 되는데 내가 기다릴 수 없다, 뭐 이런 현상들도 같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의 한계도 이제 같은 맥락이고요. 또 이제 에너지 문제가 있죠. 이제 전기를 써야 되는 거죠. 우리 그 옛날 시대에 이제 어르신들 계신 시대에는 집에서 이제 불 같은 거 이렇게 전기 이렇게 켜놓으면 야 전기세나게 에너지 절약해야 돼 하고 불 이렇게 끄잖아요. 지금 시대는요, 사실 실제 이 불을 켜는 이 전기를 가지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가 전체 이 인류가 사용하는 그 에너지 전력량에 비하면 정말 극소한 양입니다. 이 불 하나 끈다고 해서 에너지가 절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AI를 사용하실 때요, AI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게 더 전력량을 더 줄여줄 수 있습니다. AI가 고맙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가끔 그러는데요. AI를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고마워, 공감해줘. AI도 고맙다고 안 해도 되거든요. 괜히 쓸데없이 그렇게 물어보면 얘네들이 또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의미 없는 거에 대답을 또 잘 해줘요. 얘가 착해서. 근데 그렇게 발전하는 것 때문에 전기를 쓰고 하는 게 집에서 불 하나 끄는 것보다 더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기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 에너지에 대한 패권을 잡기 위해서 뭐 석유 문제라든가 뭐 태양열 문제라든가 소형 원자로를 만들어서 개발시키려 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금 돈을 때려붓고 발전되는 모든 지금 산업의 에어를 보면 AI와 다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피지컬을 잘 빨리 발전시켜서 이 AI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뭐 이런 비슷한 얘기이고요. 기술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돈과 함께 움직여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처음에 제가 이제 여기 비빌제교에서 영상을 담당하는 사람인데요. 처음에 제가 영상을 접했을 때는 이게 영상을 만드는 그 비용이 굉장히 비쌌어요. 지금도 싸다고 볼 수만은 없지만, 비싼 에어리어는 비싸고 싸다면 쌀 수 있지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목회하는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설교를 녹음해서 녹화해서 그거를 뭐 성도들이 보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려면요, 장비라든가 배포라든가 그 CTS나 이런 방송국에 또 틀어야 되고 이런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하는데 굉장히 큰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은요, 설교 녹화해서 올리는 거 엄두도 못 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유튜브가 있고 뭐 좋은 장비도 물론 있지만 핸드폰만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설교를 찍어서 올릴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만큼 기술이 이 돈의 지출을 굉장히 줄여주면서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죠. 저는 이거를 굉장히 부스트업 시켜주는
기술 중에 하나가 AI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툴들이나 앱들이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우리의 생활을 혹은 우리의 사역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런 거 하나 만들려면 돈이 돼야 만들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성도들을 관리하는 어떤 프로그램 하나 만든다고 하면 이게 시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교회, 대형 교회, 큰 교회들이 이거를 써줄 수 있는 커스터머들이 있어서 그걸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그 프로그래머들이나 투자를 하는 사람이 투자를 해서 그거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AI를 가지고 소수의 인원이 쓸 수 있는 앱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선교 현장이나 목회 현장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 개발되지 못하고 없어진 것들이 많이 있죠.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이 AI, 에이전틱 AI가 1월 달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월에 나온 이 에이전틱 AI의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필요로 하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앱들이나 툴들을 많이 개발을 해드렸거든요. 인도네시아에 계신 어떤 그 선교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거기 있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한 4-5명 정도 된대요. 인도네시아어로 된 이렇게 주석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 있는 신학생들이 주석 연구를 하면서 설교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걸려가지고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돈 받았냐고요? 안 받았습니다. 그래도 돼요. 제가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서 그렇게 하이 퀄리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냥저냥 쓸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드렸고, 사실 그게 돈을 제가 받는 것도 웃긴 게 5명 있을 거예요. 그 돈을 받는 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앱도 옛날에는 만들려면 몇 천만 원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접근 제한 지역에 있는 선교사를 위한 서베이 툴, 이것도 제가 만들어서 이번에 선교대회에 왔던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즈벡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선교사님께 만들어서 드리고 전달을 하고, 지금 버전 2를 이렇게 좀 이렇게 피드백이나 다른 거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버전 2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설교 번역 툴. 설교 번역 툴은요, 제가 작년부터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올 3월에 런칭을 했고, 요거는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 설교자가 설교하면 설교를 다른 랭귀지로 바꿔서 성도들이 그걸 들을 수 있는 툴로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몇 억이 들어가고 몇십억이 들어가고 몇천만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던 건데, 그것이 그냥 몇백만 원 혹은 몇백 불 혹은 몇십 불에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 것이죠. 저는 이게 교회나 처치 플랜팅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처치 플랜팅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리소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돈이 없어서, 혹은 사람이 없어서, 혹은 공간이 없어서, 또 어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떤 도구들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기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부족함을 채워가고 그 격차를 줄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세상이 이미 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선교와 목회에 최적화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는 대상만 하는 거는 마케팅이죠. 마케팅이고 장사고 비즈니스죠. 우리는 소수여도 적은 수여도 섬길 수 있고 할 수 있어야 그게 저는 진정한 목회의 목적이고 선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세상이 AI를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우리 문턱 앞에 와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디지털화해라 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데요. 디지털화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나 여기 이제 저의 수제자가 와 계시거든요. 저희 수제자가 와 계신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유튜브를 하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컴퓨터도 같이 사드리고 영상 제작도 알려드리고 컨셉도 잡아드리고 가이드도 드리고, 그래서 비디오 에디팅도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제 유튜버로 등극을 시켜드린 우리 오일석 장로님이 여기 와 계신데요. 처음에는 이제 저는 얼굴 없는
조력자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장로님이 다 해서 올리시는 줄 알았는데 1년 동안 제가 해드렸고요. 1년 지난 다음에는 스스로 배우셔가지고 독립해서 지금까지 하고 계신데 지금 구독자가 35,000명을 육덕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제 자랑스러운 수제자이십니다. 그런데 구독이 많으면 좋은데 보통 유튜버를 하다 보면요, 내가 올린 영상이나 이런 거를 아무도 안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하게 돼요. 우리 교회의 설교를요, 사실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들도요 설교 올리잖아요, 조회가 많이 안 나와요. 사실 되게 실망스러워. 우리 교회 성도가 막 100명 200명 되는데도 여러분 그분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안 듣고 저기 뭐 이찬수 목사님 설교나 막 이런 거 들으세요. 그죠? 속상해요. 안 하고 싶어요. 디스커리지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의 사역의 어떤 메시지나 복음의 메시지를 아날로그 상태로 그냥 놔두잖아요. 이거는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디지털로 바꿔서 어딘가에 올려놓잖아요. 그 메시지와 정보와 그 생각들이나 그 메시지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AI들이 우리 디지털 정보를 학습해 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안 올리면, 공유하지 않으면 AI들이 우리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했지만 AI가 판단하기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모든 액티비티, 모든 생각, 이거를 적극적으로 디지털로 남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버가 다 되세요? 라는 말이 아니라 블로그 형태이든 문서의 형태이든 음성의 형태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들의 생각, 복음이 담겨있는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담겨있는 우리의 생각과 신학과 메시지와 성경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디지털화해서 그거를 온라인상에 혹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누고 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만들어라인데요.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복음의 음악들, 말씀의 노래들, 이런 영상들, 이런 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일들을 교회가 저는 좀 이거를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청년들이나 혹은 이 젊은 친구들에게 장려하셔서 교육하고 가르쳐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스토리와 이야기들을 디지털 정보로, 영상으로, 미디어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세상에 배포해야 됩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왜 그걸 꼭 해야 되죠? 여러분,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컨텐츠를 제일 많이 만들고 제일 많이 공유하는 종교 집단이 누구냐면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정말 잘 만들고, 이렇게 찾아보면요, 이단들이 올려놓은 게 진짜 많아요. 왜냐면 기독교인들이 잘 안 하거든요. 우리는 어쨌든 아직은 그런 어떤 주류 종교라는 거가 있잖아요.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자기네들이 주류는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디지털 정보를 올려서 자기네들이 주류이게끔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그거를 등한시하면서 그런 콘텐츠가 많이 안 나오고 이단들이 올리는 콘텐츠가 많아져서 이게 비등비등해지면 실제로 오늘 사는 우리한테는 우리가 더 주류이지만 미래의 AI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삐등삐등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세 번째 관점을 바꿔라는 아까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들 간략하게 제 사역 소개를 뭐 이렇게 장황하게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로컬 분들이시니까 또 제가 하는 사역과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빌리지 교회에서 이제 미디어 사역자가 섬기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6개 멀티 사이트가 있고 메인 사이트인 썰리에 있는 예배를 촬영해서 주중에 편집을 한 다음에 다른 사이트로 보내주면 거기서 모이고 거기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패스터럴 케어를 하면서 이제 멀티 사이트 모델로 되는 그런 교회이고요.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촬영하고 편집하고 디스플레이 하는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보면 이렇게 좀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있고 지금 많이 이렇게 좀 성장하고 있는 교회라고 매주 저희 스태프회의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뒤에 이렇게 프로덕션 팀이라 그 무대 뒤에 맨날 이렇게 숨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람들 잘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이 온다고 주일날 한 뭐 4,500에서 5,000명 온다는데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오는지는 뭐 진짜 많이 오겠죠.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 넘버로 보여줄 때. 그리고 이제 제가 월시보네어라는 사역은 2017년부터 제가 그 외곽 도시 외곽 그 BC주에 있는 도시 외곽에 사는 그 한인들을 대상으로 리모트로 또 디지털 컨텐츠를 보내주면서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 레벨스톡과 캐스가는 지역에 한 20-30명 각각 지역에 한 20-30명 정도의 한인들이 모이고 있고요. 그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저희가 아웃리치를 가기도 하고, 또 이제 작년에는 제가 캐스가에 4번 갔다 왔거든요. 재작년까지는 캐스가라는 데가 어딘지도 몰랐는데,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작년에 이제 4번을 갔다 왔는데, 감사하게도 1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그 지역에 한인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은 매주 드리는 한인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도구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막 몸부림쳤는데, 아까 말씀드린 돈이 없으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배워야 되나? 배우다가 막 머리 터져버리겠더라고요. 근데 AI가 나오면서 너무 요즘엔 행복한 하루하루를 행복하다고 해야 되나?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있으면 그냥 바로 만들면 되니까. 그리고 캐나다는 또 특별히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지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 원래 이제 정부에서 캐나다 썸머잡 서브시디라는 게 있는 거는 대부분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교회에서는 보통 캠프 리더나 이런 포지션으로 많이 어플라이를 해서 여름에 이제 아이들을 위한 캠프를 진행한다거나 이런 걸로 많이 해요. 근데 작년에 제가 한번 미친 척하고 한번 신청을 해봤어요. AI 개발자 2명을 한번 신청을 해봤거든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다 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2명을 하이어를 해가지고 개발을 좀 했고요. 올해도 또 미친 척하고 또 해봤어요. 근데 또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지난주에 2명을 하이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에도 그런 필요한 툴들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발자는 아닌데요. 목사이고 저희는 교회인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교회 사진들이고요. 저희 이제 그 레벨스톡과 캐스가에 있는 분들이고, 여기는 이제 한 분은 지금 그 레벨스톡 계시다가 캘거리로 이사를 가셨는데요. 네, 신방을 또 캘거리까지 또 비행기 타고 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웨스트 브리지라는 곳에 있는 캐네디언들인데 500에이커 농장을 소유하신 분이 거기 있는 헛간을 개조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한 70-80명이 거기서 모이세요. 저희 교회 예배 동영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수학하는 지역이고, 이제 한 바퀴 돌면 한 3,00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방 한번 다니면 한 3,000km 다니고, 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것들을 아까 이제 만들었고, 저희 이제 앱 개발한 것들이고요, 서베이 툴 개발한 거고요. 비영리 단체, 이제 체리티들을 대부분 다 교회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체리티를 가지고 있으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툴들이 많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흔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구글 워크스페이스라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보통 컴퍼니들이 돈 내고 쓰는 플랜이거든요. 꽤 비싸요. 한 50명만 사용해도 1년에 한 몇천 불 정도를 내야 되는 플랜인데요. 이거 신청해서 쓰시면 교회한테 무제한으로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게 해줘요. 체리티들한테. 그리고 공간, 스페이스. 구글 그 쉐어 드라이브 스페이스를 100테라를 줘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뭐 이런 거 있고, 캔바 많이 쓰시죠, 혹시? 캔바. 근데 이제 프로 버전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체리티를 신청을 하시면 프로 버전을 무료로 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체리티 등록해서 그걸 보내면은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있고, 이제 클로드 AI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 클로드 AI도 비영리 할인을 한 75% 정도 해줍니다. 그래서 25불짜리 플랜을 저는 지금 8불에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랍스타 좋아하시죠? 랍스타. 네.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갑각류 알러지나 이런 거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이 랍스타가요, 이론적으로 보면 영원히 살 수 있대요. 왜냐하면 이 랍스타의 세포는요, 그 노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노화는 그 세포의 끝에 해당하는 텔로미어라고 하는 그 세포가 점점 짧아지면서 이 노화가 일어나는 건데, 랍스타의 세포는 노화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근데 현존하는 랍스타 중에 제일 오래 발견된 랍스타가 한 150년 정도 산 랍스타라고 해요. 그런 거 모르고 삶아 먹으면 진짜 저기 하겠네요. 150년 된 랍스타 삶아 먹으면. 근데 이상하잖아요.
영원히 살아야 되면 최소한 1000년, 2000년 뭐 이렇게 된 랍스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랍스타는 없죠. 왜냐하면 이 갑각류들은 탈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랍스타가 탈피에 실패를 하면 죽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안에 있는 세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싸고 있는 껍데기가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면요,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세포가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탈피를 해서 이 껍데기가 물렁물렁해지고 소프트해지면 이 안에 있는 영원한 세포는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탈피에 실패를 하면 그 껍데기가 두꺼워져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이것과 좀 닮아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싸고 있는 전통이란 이름의 방법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형적인 것들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은 게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뭐 랍스타가 살만 있다고 살진 않잖아요. 껍데기가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두꺼워지고 너무 딱딱해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생각해보면 탈피를 해도 원래의 그 랍스타의 그 모양은 가지고 있잖아요. 소프트해지는 것 뿐이지, 얇아지는 것 뿐이지. 교회들도 저는 이런 탈피의 과정을 거쳐서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본질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 외형적인 것도 그렇게 뭐 아주 많이 바뀌거나 완전히 형체를 못 알아볼 정도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싸고 있는 껍질이 조금 얇아지고 소프트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의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존이 되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품고 있다고 해도 죽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제너럴한 의미에서의 큰 대의의 교회는 죽지 않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 작은 그냥 개체의 교회들은 얼마든지 뭐 운다는 교회들이 사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닮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네. 혹시 여러분 앱 사용하시는 것 중에 클로드 AI라고 혹시 사용하시나요? 혹시? 안 쓰시나요? 혹시? 제가 지금부터 좀 한 1, 20분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요즘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시연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딩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한테 오목 아시죠? 오목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빨간색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막 생각을 하면서 오목 게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뭔가를 막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얘가 작업하는 것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론트 엔드 디자인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을 막 보여주죠. 얘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래서 만들었대요. 다. 와. 한국 전통의 감성과 현대적 디자인을 결합한 오목 게임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요구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딱 한마디 쳤습니다. 오목 게임 만들라고. 근데 제가 한국말로 쳤잖아요. 한국말로 치니까 얘가 저를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영어로 쳤으면 한국말로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뭐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 클로드 AI라는 거, 뭐 이게 무료 버전에서부터 오목 정도는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잠깐 일을 시켜놓고 빨리 해봐, 빨리. 이거 소음레스로 했구나. 네, 만들었습니다. 오목입니다, 오목. 오목이 만들어졌죠? 네. 그럼 오목을. 얘는 오늘, 얘가 조금, 어디 아픈가 봐요. 제가 그동안 했을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가운데로 넣는 게 아니라 옆에다 놓고 있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오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드는 걸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렇게 안 하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럼 얘한테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야, 오목을 누가 박스 안에 넣어 크로스 위에다 놔야지 하고 이렇게 그냥 치잖아요. 그럼 죄송해요. 이러고 고쳐줘요. 한번 해볼까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AI한테 존댓말 반말 쓰면 AI가 화낸다고. 사실이 아닙니다. 네. 존댓말 쓰면 또 전기가 많이 나갑니다. 네. 맞습니다. 교차점에 두는 걸로 수정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막 수정을 하고 있죠. 네.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좀 놔두고. 그래서 이제 요런 걸 간단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요즘에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게 이제 나왔잖아요. 이제 뭐냐면 어떤 거냐면요. 제가 개인적인 서류가 있는데, 자. 제가 지난번에 시연할 때 이거를 시연했던 건데요. 다시 원래대로 원상 복귀를 시키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네, 오목을 다시 만들었죠. 네, 고쳤어요. 크로스에다가 두는 걸로 고쳤죠. 네.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서 게임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도구들을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클로드 AI는 토큰이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해진 토큰을 다 쓰고 나면은 이제 토큰을 계속 요구를 해요. 자, 이게 지금 제 바탕화면이거든요. 네, 제가 여러분한테 시연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바탕화면을 좀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원래 맨날 이래요. 그래서 이제 AI한테 명령을 한번 내려볼게요. 얘한테 그 다음에 파일들을 종류별로 정리하고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해 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 거를 계속 지금 소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끝나면 다시 그러니까 이 지금 요 지금 에이전틱 AI는요 내 컴퓨터 안에 설치를 해서 내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들을 정리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걸로 쓸 수 있냐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영수증 정리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영수증 정리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영수증을 막 썼어요. 그러면은 카메라를 가지고 영수증을 지출할 때마다 영수증을 찍는 거예요, 카메라로. 찍어서 그 찍은 영수증을 하나의 폴더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A 교회 2월 며칠 혹은 2월 뭐 전체 아니면은 뭐 우리가 전도여행을 갔다거나 어떤 행사를 했다거나 그 뭐 VBS를 했다거나 그런 어떤 특별 행사에 있는 영수증을 한 폴더에 다 모아가지고요 얘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폴더 안에 있는 내용은 무슨 그 행사를 한 거에 대한 그 영수증을 다 모아놓은 건데 네가 이 영수증을 다 읽고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줘. 그럼 걔가 정리를 쫙 해주고 분류를 쫙 해줍니다. 그리고 그 파일은 그때 다시 오르거나이저 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자,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려봤습니다. 제가 이 데스크탑 파일을 정리하지 않는 이유가요, 이렇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저에게 이렇게 창의적인 창의성이 발현되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거든요. 근데 얘가 다 해줬어요. 보이시죠? 다 정리를 싹 해줬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이게 진짜 하기 싫거든요. 오디오는 오디오대로 몰고 비디오는 비디오대로 이거 하나씩 보면서 하잖아요. 근데 지금 띡 했는데 한 몇십 초 만에 정리를 싹 다 해줬어요. 네, 너무 고마운 아이죠. 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에이전틱 AI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더 사실 복잡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네.
제가 이번에 다녀와가지고 저희 이 AI에 관심 있어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여기 이렇게 가입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제가 앞으로 이제 그 안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방금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 교회나 사역에 필요한 툴이나 앱 같은 거를 뭐 개발하거나 만들거나 하는 것들을 제가 그걸 해드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거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거기 모이신 분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하실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런 서비스를 제가 제공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세미나나 클래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팀을 만들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 제가 무슨 IT 전문가고 뭐 제가 뭐 특별히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충분히 토큰만 있으시면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그 클로드 AI를 8불에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이제 처음에 이제 그거를 제가 했을 때 저희 체리티 언더에서 한 150명 정도를 더 이렇게 어카운트를 해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19분 정도 제가 저희 언더 어카운트에서 이제 그 정도 금액을 내고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기 나중에 저한테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연락을 주시거나 하시면은 혹시 관심이 있으신 로컬에 계신 분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좀 힘들더라고요. 로컬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 8불 플랜을 US 8불이더라고요. 제가 모르고 그냥 다른 분들한테 8불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US 8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손해보고 어쨌든 지금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US 8불의 플랜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테니까요.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여기 밑에 있고요. 나중에 끝나고 필요하시면 알려주시면 관심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이 정도 하고요. 지금 잠깐 한 5분 정도 쉴까요? 네, 한 5분 정도 쉬고요. 저쪽에 가시면 원래는 저희 교회 오피스 거라 사실 저희는 여기 따로 제가 독립적으로 빌렸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그렇긴 한데 우리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그냥 여기 커피 머신에서 커피 드셔도 되고요. 여기 물이나 컵 쓰셔서 네, 제가 책임질 테니까 드시고 5분 후에 다시 모여서 우리 전생명 선교사님 강의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 해주십시오. 저는 좀 이 IT에 대해서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까 락스터 학설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학설이 아니라 제 주장입니다. 근데 제가 고민하는 지점은 설교에는 어느 정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좀 과대 해석하면 그냥 명령어 몇 개로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뭔가를 해낼 수 있잖아요. 또 이제 네. 깊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네. 하는 것들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어떤 경계성과 이거는 네. 근데 지난주에 선교대회 참석했던 분들이랑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파워포인트, 그러니까 거기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 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거를 다 가져오셔가지고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는데 보통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파워포인트를 갖고 오시면 그 파워포인트를 잘 못 만드세요. 막 이렇게 뭐 하여튼 화려하게 못 만드시는 게 대부분인데 이번에 보니까 다들 잘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AI가 만들어 준 거죠. 근데 다 뭐라 그러냐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만든 게.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리고 딱 보면 저거 못 썼네 딱 느껴지는 느낌이 와요 이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설교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설교를 예를 들어서 AI에게 요구해서 막 써달라고 해서 써줬을 때 당장은 잘 쓴다 와 대박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한테만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걸 과연 사람들이 모를까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조차도 그거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AI가 써주는 어떤 것들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고 만족되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뭐 개인의 몫이겠죠. 개인의 몫이지만 그 가이드를 뭐 누가 정해주겠어요. 뭐 교단에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걸 썼는데 썼다 안 썼다를 뭐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떤 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이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모든 게 다 계속 생성되고 만들어지면 이게 변별력이 없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그 뉴욕에서 시애틀 오는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옆에 어떤 그 이제 패신저가 2명이 앉았는데, 이쪽 끝에는 이제 그냥 백인이었고 중간에는 어떤 중국인 좀 젊은 친구였고 저 혼자 이렇게 앉았는데, 둘 다 딱 타자마자 컴퓨터를 딱 키더라고요. 흙길을 봤더니 이 친구는 약간 아마존 통해서 BJ 뉴욕이라서 그런가 봐요. 아마존 통해서 뭐 비즈니스 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뭔가 이렇게 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비행기 안에서도 이제 인터넷이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내릴 때쯤 됐는데 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사를 하면서 얘기를 튼 거예요.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회사의 CEO예요. 이 사람은. 중간에 있는 사람은 자기 개인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고, 이 친구는 젊은 친구예요. 중국인 친구인데. 근데 대화하는 얘기를 이렇게 슬쩍 들어보니까 AI 쓰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토큰을 쓰고 뭐 쓰고. 근데 이 CEO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직원들이 AI를 써가지고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갖다 주면 자기는 그거 버린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일을 시켰는데 5분 10분 안에 기가 막히게 글을 쫙 써가지고 딱 제출을 하면 이 사람 얘가 고민해서 쓴 게 아니라 얘한테 해가지고 쭉 뽑아가서 갖다 준 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쓰게 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결과에 변별력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에 증거 아닐까. 그럼 만약에 지금 뭐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분들이 뭐 AI를 많이 쓰신다고 해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렇게 풀리 설교에 다 써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게 설교로 나오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이 저는 그걸 알아볼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원어를 연구한다거나 아니면 번역을 한다거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한국어로 준비했던 수많은 설교들을 영어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최근에 많이 있다 보니까 영어 설교로 바꾸는 걸 정말 기가 막히게 바꿔주더라고요. 제가 다 쓴 설교문이니까 그거를 딱 정리해서 바꿔주는데, 제가 바꾸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번역을 하는 거니까 진짜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설교문 전체를 다 해석해서 그걸로 하는 건 제 생각에는 뭐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디가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사람들 때문에 필터링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